자, 그럼 이제 2교시 들어가도 될까요? 네,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종이 쪼가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장, 도면, 등기부, 토지연계획학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의 대표적인 게 바로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묘기지권 같은 것들은 절대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어디서 배우시게 되냐면 민법 시간에 여러분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한 방에 묶어서 용익물권이라고 듣게 돼요. 그 용익물권에서 듣게 되는 건데, 결국 거기에 나오는 판례의 내용 중에 하나가 분묘기지권이라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민법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A가 갖고 있는 땅을, 자, 만약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팔아달라고 의뢰했을 수 있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고객들을 모셔다가 이 땅의 계약을 이제 가운데서 아까 원주에 계신 분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서울에 계신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이 땅이 만약에 뭐 전남 광양에 있다고 가정을 한다라면 어때요? 요번에도 만약에 광양에 뭐 해바뀌어서 설 때 뭐 추석 때 한두 번 내려갔다 오잖아요. 그럼 내려갔다 오면 어떻게 가서 친지들 얼굴 보고 제사 지내고 올라와요. 짝대기 들고 내 산에다 누가 묘 만들었나 확인하고 와요. 설 때 내려가면 그렇잖아요. 그냥 내려가서 친지들 얼굴 보고 제사 지내고 오지 뭐. 가만있어 봐. 어느 놈이 묘 만들었나 짝대기 들고 한 바퀴 돌아야지. 그러고 온 야산을 돌고 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 동네 인근에 있는 B가 자기 아버님 묘를 여기다가 만들어 버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여러분이 이 땅을 팔게 되었을 때 그때 돼서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여기는 후손에게 이장해 가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럼 여기 후손들은 못 간다고 할 것이고, 그러면 과연 이 후손에게 이렇게 묘지를 가질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분묘기지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굉장히 실무적으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민법적인 내용이지만 중개 실무에서 정말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묘지라고 하는 거, 분묘라는 거는 도대체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어떤 거를 분묘라고 보느냐? 분묘라고 하는 것은 그 내부에 사람의 해골, 유해, 유발 등 뭐가 안장돼 있어야 돼요. 시신이 안장돼 있는 장소를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말로 내부에 시신이 안장돼 있지 않는, 속된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가묘라고 들어보셨죠? 예, 가묘. 이렇게 봉분만 달랑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묘예요, 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여기 제가 사건 번호까지 다 적어놨으니까요. 이거는 판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요거는 꼭 별표. 자, 113페이지에 니은번의 성립 요건은 별표 3개. 자, 요거는 반드시 별표 3개 했어요. 자, 제안할 테니까 따라주세요. 그래서 A번 있죠. 자, A번 맨 끝에다가 승낙형이라고 적어주세요. 자, A번 맨 끝에다가 무슨 형이라고요? 승낙형. 일단 쓰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B번 맨 끝에다가 저처럼 취득시효형이라고 적어주세요. 취득시효형. 그리고 알파벳 C번 맨 끝에다가 양도형이라고 적어주세요. 양도형이라고 적어주십시오. 자, 그런데 요번 공인중개사 여기 시험 보신 분들 계시면 여기 B번에 나와 있는 취득시효형이 35회 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있는 36회 시험은 밑에 있는 양도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승낙형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는지 읽어드리면서 그림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나오냐면 읽어드릴까요? 누구의 승낙을 얻었어요? 소유자 승낙을 얻어서 묘지를 설치했다. 예를 들어서 A가 땅 주인이야. 근데 여기는 B가 동네 사람이야. 연락했어요. 저기요, 아버님이 여기다 아유, 뭘 물어봐. 동네 사람들 그냥 하면 되지. 그럼 뭐 물어보고 그래, 박씨. 알겠습니다. 해서 아버님이 만들었어. 그러면 만들으라 그래서 만든 거야, 아니에요? 그럼 권리를 갖는 거야, 못 갖는 거야? 이게 시험 영역이?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권리를 못 가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처럼 승낙 없이 만든 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땅 주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B가 자, 이웃에 사는 분인데 여기다가 아버님 묘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있는 A가 여러분이라면 여기 전남 광양에 강남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광양에 만약에 추석 때 설 때 내려가서 묘가 있는지 확인하고 오겠습니까?
그런데 요번 설 때 내려갔더니 이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여러분한테 찾아온 거야. 서울에서 강남에 오신다고 해서 제가 엄청 기다렸습니다. 아니 근데 저를 왜 기다리신 거예요? 물어봤더니 저 혹시 요 땅을 팔 생각이 없어요? 아, 이 동네 개발업자가 자꾸 저한테 찾아와서 다리 역할 좀 해달라고 자꾸 찾아오는데 아우 서울에서 오신다는데 언제 오는지 알아야죠. 그 이번에 오셨다 그러고 제가 이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돈만 많이 주시면 팔죠 뭐 해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개발업자하고 관계해서 계약을 딱 하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며칠 있다가 이제 개발업자가 여기 묘가 있다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개발업자는 B한테 아니 이거 이장에 가세요. 왜 남의 땅에다 이 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제 B도 그럼 여기는 개공이도 찾아가서 빨리 이장에 가시라고. 그럼 여기는 B가 이제 개공이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기요. 저희 아버님이 71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지금 2000 몇 년이에요? 아니 올해가 몇 년인 건 물어봐도 되잖아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몰라도 몇 년인 건 알아야 되잖아. 세상을 살아도. 자, 몇 년이에요? 24년이죠. 그럼 최소 20년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71년부터 24년까지면 20년이 뭐야 지금? 이해 가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20년은 넘었으니까 여기 있는 B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저는 제사를 충분히 지내왔고요.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장 못해 가요. 그러자 여기는 개공이가 20년이고 나발이고 가네 그 남의 땅에 대해서는 이장에 가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냐고. 그럼 여기는 B가 이제 화나서 그러게 당신은 도대체 학원 다닐 때 민법을 배웠냐고 지금. 예? 난 25회 합격생이라고 당신은 몇 회 때 합격이냐고. 그자 개공이가 뭐라 그래요? 사실 나는 민법은 못했고 개론으로 커버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웃는 것도 대단하다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누가 맞는지 이제 결론이 날 거 아니에요. 누구 말이 맞아요? 예? B의 말이 맞지. 왜? 성립 요건이니까. 성립되는 요건이니까. 그럼 결국은 B는 권리를 가져요? 못 가져요? 가져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는 거야? 개발업자가. 아니 A가 왜 피해를 봐? 개발업자가 피해 보지. 계약을 하고 돈을 받았는데. 이해 가죠? 근데 개발업자한테 누가 사라 그런 거예요? 개공이가. 여러분은 뭐가 될 건데? 개공이가. 괜찮아요. 사무실은 폭파돼요. 등기부에 없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였어. 그럼 이제 그때 돈 물어내고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 그래서 토지 중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묘지라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장에 간다 그러면 순순히 몇천 주면 갈 것 같아요. 이참에 한몫 뜯어낼 것 같아요. 사돈의 8촌부터 와서 생전 묘지 안 오던 놈까지 들이 누워서 안 된다 그럴걸? 내가 우리 아버님을 얼마나 갑자기 존중할 걸? 안 그럴 것 같아? 난리가 날 걸. 난리가 온 집안이 와서 들이 누워 있을 거야. 힘들 거야. 그때 느낄 거야. 이 묘지가 이게 장난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학원 다닐 때 시험에 내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양도형. 자,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기 사건 번호까지 다 있듯이 이거는 판례입니다. 자, 양도형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어. 그 다음에 그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를 함께 이전한다라는 특약이 없었어. 그런데 이런 특약도 없이 토지를 팔아버렸다. 자, 이해 안 되신다면 이 또한 그림 그려서 이해시키겠습니다. 이건 꼭 하셔야 돼. 자, 예를 들어서 A가 땅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땅 주인이죠. 그 여러분이라고 쳐봐.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 딱 세워봐. 여러분이야. 근데 이번에 이제 지방에 설 때 내년 1월이나 2월 때 이제 구정 신정 때 여기 이제 아버님 찾아뵈러 지방에 광양에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이제 제사 지내러 갔죠. 그런데 이제 이 동네 개공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땅 팔 생각 없냐? 아니 이 동네 저 전원주택 개발하시는 분이 자꾸 찾아와서 이 땅 좀 팔으라 그러는데 제가 알아봐 준다 그랬거든요. 그 서울에서 오신다 그래갖고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계약하고 서울로 올라왔어. 근데 이제 이 개발업자가 이제 이거 전원주택 단지 쫙 이렇게 하려고 보다 보니 이 묘가 있다라는 것을 언젠간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겠지 언젠가는. 근데 여기서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양쪽 입장이 다 일리는 있다. 어떤 입장이냐면 개발업자는 뭐라 그래요? 당연히 A한테 자 선생님 아니 땅을 파셨으면 당연히 묘를 이장해 가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죠? 여기는 A는 개발업자한테 뭐라 그래? 여보세요. 계약서를 좀 보세요. 그 계약서에 내가 언제 이장해 간다고 특약을 썼냐고.
여기는 개발. 아니 특약을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니라 묘가 아버님 묘라면서요. 그럼 당연히 땅을 팔았으면 이장해 가는 건 기본 아니에요? 기본? 아니 왜 그게 기본이에요? 이러다 보면 이제 A는 A대로, 자 개발업자는 개발업자대로 각자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쪽 입장 저쪽 입장이 있고 결국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어차피 결론은 나겠지만 이 판례가 자기 마음에 꼭 안 들 수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뭐예요? 일단 수험생이에요, 아니에요? 수험생이면 내 의견을 갖고 끝까지 대법원 판례를 내 의견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쉬는 시간에 임선정을 설득시켜야 돼요. 그냥 판례대로 공부해요. 아니 쉬는 시간에서 나를 자꾸 볶아주게, 그거 어떡하라고, 사건 번호가 나와 있는 거를. 내가 대법원 판사도 아니고 어떻게 바꿔주냐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요건이에요? 성립 요건이라는 건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성립한다는 얘기는 A 말이 맞다는 거예요? 개발업자 말이 맞다는 거예요? A 말이 맞다는 거지. 물론 B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 땅을 당신이 팔았으면 당연히 이정해 가는 거지. 그걸 특약 안 썼다고 그거를 말도 안 돼 돈을 더 내라는 게 말이 되냐고. A, 계약서대로 하라고. 계약서대로. 개발업자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근데 결국은 A가 이겼어. 그럼 누가 손해 봐요? 개발업자. 누가 도와줬어요? 에? 여러분 앞으로 뭐가 될 거야? 괜찮겠어요? 사무실은 또 한 번 폭파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야, 우리가. 이거 진짜 여러분들 실무 나가서 있잖아요. 이 묘를 이장한다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계약서 도장 찍는 순간 여러분 이제 불똥 떨어질 수도 있어. 절대로 쉽지 않아, 묘라는 게, 옮긴다는 게.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요. 뒷감당 하기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확인하라고요? 그렇지. 직접 반드시 가서 확인해야지. 등기부만 띡 띄어보고 계약하시죠 이랬다가는 나중에 이거 뒤통수 맞을 수도 있어요. 토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묘지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묘지는 주의 공지까지 그 범위는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료는, 자, 요게 요번 공인중개사 35회 시험에 출제했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20년간 평온 공연하다는 말 한 거 기억하죠? 예, 요게 무슨 형? 취득시효형 기억하죠? 예, 그래서 이건 지상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민법을 조금만 공부하게 되면 지상권 파트에서 민법 교수님은 지상권에서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강의를 하세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료 지급이 요소는 아니었는데, 자, 이거 보세요. 2021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최근 판례잖아요. 몇 년 안 됐죠? 요즘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분묘 기지권자에게 지료를 뭐 했어요? 청구하면 언제부터? 청구한 때부터 이제부터 지료 지급해야 돼요. 요게 요번 시험 답이었어요. 성립이 아니라 청구 요게 답이에요. 35회 때. 최근 거. 그래서 이제는 지료 지급해야 돼. 그래서 요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고 우리 민법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도 엄청나게 강조하실 판례입니다. 꼭 아시고 요번 시험에 또 나왔습니다. 민법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간은 봉제사를 하는 동안은 계속 갑니다. 몇백 년이 돼도 가게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농지법상 거래규제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뭐 특별하게 제가 농지법은 강의 안 할게요. 대신에 요거 꼭 아셔야 돼요. 자, 여기 9번에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자, 100% 이거 공부하세요, 이거. 100%. 100%.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자, 무조건. 됐어요? 자, 여기 116부터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116페이지 맨 위에 여백이 조금 비어 있죠? 예, 쓸 수 있으면 쓰시고 뭐 부담되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저에게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자, 시간. 그 우리 확인 설명서라는 거 있잖아요. 잠깐만 들어보세요. 안 쓰셔도 돼요. 이거 뭐 굳이 힘드시면 안 쓰셔도 되니까 잠깐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1분만 주세요. 이 확인 설명서는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설명서 1, 2, 3, 4 4가지가 있게 되는 게 맞는데요. 확인 설명서 1은 주거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주거용 대표적인 게 아파트인 거 맞죠? 뭐 빌라, 연립 이런 거 다 들어갑니다. 2는 비주거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건물 1층 밑에 지금 스타벅스 있잖아요. 이해되죠? 예. 그럼 스타벅스, 예를 들어 스타벅스는 뭐 본사 직영이니까 그렇지만 뭐 스타벅스 말고 메가커피가 있다. 백다방이 있다. 제 말 이해가죠? 또 벤티가 있다. 그러면 건물 주인하고 세입자 간에서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쓰죠. 뭐 보증금 2억에 월세 700. 이해돼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상가 건물이 바로 비주거용이니까 상가 건물을 도와줬을 때는 확인 설명서 2를 써줘야 돼요. 이 동네 중개업소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3는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4는요. 잘 들어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번 기초서에는 여러분들 책 좀 다 뒤도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확인 설명서 1만 기초서에 실어놨어요. 2, 3, 4는 제가 이제 우리 합격서 이제 12월 말부터 나오는 기본서에는 다 있으니까 이번 기초 때는 1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근데 왜 1을 강조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최근에 지금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 아시죠? 예, 전세 사기. 그럼 이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물 주택에 대한 전세 사기가 판치는 거예요? 커피숍 사기예요? 주거용이잖아요. 전세 보증금 띄고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지금 뭐 토지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전세 사기가 무슨 임목 전세 나무 사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최근에 7월 달에 법이 개정된 거에서 개정된 내용이 없고요. 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 대부분 어디예요? 주거용이죠. 그래서 이 주거용에서 반드시 여러분은 개정 법률을 이번 달에 다 제가 체킹을 해드릴 테니까 여유 되시면 이번 달에 외워놓으세요. 1년이 해피해져요. 100%입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믿고 하십시오. 자, 그럼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직접 적어가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최근에 7월 달에 개정되었고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지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주거용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요 앞에 우리 그 롯데캐슬 아파트 있다 치고 전세 한 18억짜리를 한번 제가 도와줘 볼까요, 임 사장이? 네, 그래요. 전세 18억짜리 한번 도와줘 볼게요. 아파트입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는 무슨 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이잖아요. 전세 18억이라 그랬죠? 그럼 요거는 임대에다 들어가잖아요. 매매 아니잖아요. 누가 여기 18억에 팔어 아파트를 강남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전세 임대죠.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에 근거 자료 써 있는데 아까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이 있죠. 임선정 소본을 열심히 들었으면 대장은 왜 봐요? 딱 나와야지. 탁 찍어서 하나 찍어줬잖아요. 대장은 왜 봐요? 면적. 다른 것도 있지 뭐 소재 지번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 면적. 자, 여기 지적도 임야도 있죠. 탁 나와야지. 지적도 임야도 왜 봐요? 경계.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그리고 아까 여기 봐봐요. 여기 무슨 계획 확인서? 토지용기 확인서 왜 봐요? 10분 쉬고 물어봐야지. 10분 쉬고 물어봐야지. 아까 물어보지 진짜. 10분 쉬고 왔잖아. 왜 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책 넘기고 그러면 안 돼. 나하고 눈 마주치면 아, 저 아줌마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빨리 덮어요. 자, 공법상의 이용 제한과 거래 규제. 기억나죠? 그거 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옛날 얘기야. 자, 여기에 여러분들 교재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거기 형광펜 칠해놓지 않았어요? 잘 보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요거 너무 글자가 작아서 제가 칠하진 않을게요. 전입세대 확인서, 그 다음에 국세, 지방세 체납 증명서 그런 거 써 있죠. 요게 신설된 거라고. 여기 형광펜 내에 칠해놨는데 거기 잘 보면 요게 신설이에요. 확정일자, 전입세대,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해서 납부증명서 이런 것들이 신설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왜 신설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소상하게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형광펜 칠했어요? 네, 자, 저 좀 보십시오. 자, 그럼 이제 제가 요거를 소상하게 이제 하나하나씩 왜 얘네들이 신설될 수밖에 없는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 우리 그 신림동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여기 오늘 우리 강남 에듀윌 학원 여기도 여기 지금 편입 공부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편입 공부하는 친구도 어때요? 공인중개사하고 딱 보면 연령층이 당연히 어리지. 편입해서 대학 가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노인대학 가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맞잖아. 왜 그 정도는 아니야? 자, 아니 그 대학이 다르잖아요. 그 여기 신림동에 가면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편입 공부해서 대학 가려고 하는 과 바꿔서 가려는 친구들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감정평가사라든지 법무사 등등 공부하는 친구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네,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게요. 여기 A가 이제 이렇게 그 동네 건물을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예요.
자, 그래서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3호, 303호까지 403호까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103호에 살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갑이라고 칠게요. 얘가 감정평가사 공부했는데 올해 드디어 2차 합격했대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감정평가사가 되는 꿈을 이룬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자 비어요? 공실이 돼요? 공실이 안 돼요? 공실되죠. 이제 붙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A가 공실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이 동네 개공이한테 와서 이거 임대 놔달라고 부탁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자 만약에 뭐 B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또 감정평가 공부를 하는 B가 요 공실의 개공일을 통해서 103호에 들어오게 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 B에 대해서 이제 얘가 전세 보증금이 만약 뭐 월세를 해볼까요? 보증금 500에 월세 70만 원 내고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뭐 그냥 강남 바닥에서 돈 500원 돈도 아니겠지만 이 친구한테는 전 재산일 수도 있잖아. 갖고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갖고 편의점 알바해서 월세 내고 또 남는 거 갖고 책 사서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친구예요. 그럼 얘한테는 이게 전 재산이야. 근데 이게 경매 넘어가서 얘 보증금 5천이 싹 다 날아갈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자,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첫 번째가 바로 여기 확정일자 부여 현황인데 이 확정일자 부여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 다음 주에 제가 강의할 테니까 일단 한 주만 조금 어렵더라도 일단 기다리세요. 다음 주에 내가 자세하게 1순위, 2순위 배당으로 다 보여줄 테니까. 이 B가 확정일자를 받고 이건 물론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확정일자를 받고 안 받고의 뜻은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해요. 근데 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후순위보다 우선하는 거야. 자, 그러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선 변제권은 얘기해 주세요. 누구보다 우선한다고요? 자, 다시 누구보다 우선해요?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101호, 102호, 200, 201, 203, 401, 402, 403이면 얘네들을 제가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그럼 묶어서 한다 그러면 제일 꼬레비는 누구예요? 이 건물에 지금 꼬레비로 제일 늦게 들어온 세입자. 103호지. 그러면 얘네들 간에는 101호는 203호보다 먼저고 203호는 301호보다 먼저고 301호는 403호보다 먼저일 수 있죠. 그럼 얘네들 간에서 우선순위를 따진다 하더라도 가장 꼬레비는 103호잖아. 그러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말은 결국 선순위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단 얘기야. 그럼 선순위를 못한다는 얘기는 선순위를 먼저 보호해 준다는 얘기야.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꼬레비는 받을 돈이 없단 얘기야. 근데 이 지금 그림에서 꼬레비가 누구예요? 103호면 이게 경매 넘어가게 되면 가장 돈을 못 받는 사람이 누구? 103호. 그래서 500만 원 이건 물론 최우선 변제 대상 되지만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쳐봐. 그럼 B가 개공이한테 뭐라 그래요? 아니 중개업자님, 아니 이사 들어온 지 6개월 만에 이게 뭔 일이냐고. 나 지금 500만 원 다 날라갔는데 지금 뭐 한 거냐고. 지금 당신 책임지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개공이는 B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 101호, 102호, 201호, 202호, 203호, 300부터 시작해서 403호까지 전부 다 여기 보세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한번 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전부 다 확인하려면 질문해 볼게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하려면 얘네들 만나봐야 돼? 안 만나봐야 돼? 왜 만나봐야 되는 줄 알아요?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받아봤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받아요? 동주민센터. 그럼 여기는 개공이가 동주민센터에 띡 전화해서 저기요, 그 101호 저 세입자 저 확정일자 받았는지 전화 좀 해서 확인 좀 하려고요. 그럼 동사무소에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누구시냐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뭘 누구야? 신림동 임사장이지. 아니 근데 왜 남의 그 개인 정보를 왜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안 가르쳐 주지. 그럼 어떻게 확인해야 돼? 얘를 만나야지. 아니 미친 새끼가 새벽 4시에 들어와 술 처먹고. 얘는 지금 3일째 안 들어와. 이 미친놈은 뭐 하는 게 도대체 직장 뭐 어디를 다니는지 안 들어와 집에를. 그래갖고 얘네들을 다 만났어 드디어. 한 달 걸렸어. 그래갖고 드디어 이제 한 건 했어. 그래갖고 보증금 570에서 수수료 12만 원 받았어. 12만 원 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너무 과해. 너무 과하지. 그러니까 얘 돈 날려도 괜찮지. 그러면 이 정도는 해줄 거지. 새벽 4시에 줄 서서 술 처먹고 들어오는 놈 붙잡고도 너 확정일 받았어 안 받았다고 확인하고 해줄 거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수수료 12만 원 받으려고 이거 너무 시키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B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저 500만 원째 전 재산인데 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세요, 진짜. 개공이. 내가 이 돈 받으려고 그걸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것 때문에 지금부터 한 7, 8년 정도 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개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도와줄 때 나머지 세입자들에 대해서 확정일자까지 확인해야 되는 게 확인 설명의 수위냐 안 해도 되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하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야. 그런데 그걸 하라고 해도 실무에서 세보면 사람들이 판례를 알아 몰라. 저처럼 매일 공부하는 사람 빼고 모르죠. 그래서 요번에 7월 달에 법을 개정해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있지? 이거 다 본인들이 확인했는지 다 확인해서 체킹해줘. 안 했는데 체킹 안 했는데 사고 터지면 중개업자 네가 잘못한 거야로 이제 이번에 7월 달부터 얘기한 거야. 워낙 이게 자꾸 사고가 터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 집이 왜 경매 공매에 넘어갔는지 알아요? 이유는 간단하다. 봐요. 여기는 개공이가 자 B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다고 해요. 등기부 띄워봤을까 안 띄워봤을까? 아 등기부도 안 띄워보고 얘기하겠냐고. 그 정도는 기본이지. 그리고 다 띄워가지고 아무 문제 없었어. 그리고 확정일자도 다 얘기해줬어. 네가 꼬레비니까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이해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개월 만에 이게 경매 공매 넘어간 거야. 왜 넘어간지 봤더니 중요한 건 A가 이 건물 말고 다른 건물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거기에 국세 체납된 게 있는 거야. 지방세가 체납된 게 있는 거야. 그럼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하게 되면요. 요거는 공매로 넘어가요. 압류해서. 그럼 이래서 이게 공매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B는 이런 건물을 넣었다고 개공이한테 얼마나 난리를 피고 전화 오겠어요. 그러나 거꾸로 개공이는 B에게 할 말이 있겠죠. B님 무슨 말인지는 알고 속상하신 거 알겠지만 제가 이 집주인이 국세 밀린지 어떻게 알아요? 국세는 어디서 부과해요? 세무서. 그럼 여기 있잖아요. 옆에 강남 역삼 세무서. 전화해갖고 만약에 개공이가 저기요. 여기 역삼동 땡땡 건물 집주인, 건물주인 요거 혹시 국세 밀린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지 개인정보인데. 그럼 어떻게 확인을 해 또 개공이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럼 여기 있는 B는. 그러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돈 다 날렸는데 지금. 개공이. 그럼 나는 어떡하라는 얘기냐. 이런 또 분쟁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법에서 명시를 한 거야. 국세, 지방세, 납부증명서 체납한 거 있으면 그것도 확인하는데 이거를 개공이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동의해 줘야 돼. 그래서 임대인의 동의 받아가지고 국세, 지방세 이런 거 납부한 거 증명서 같은 거 다 확인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주면 이제 복비 12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의무가 부과된 게 이게 너무 많은 전세 사기나 세입자들 피해 건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개정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자 전입 세대가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 적어야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돈 받을 게 적어둘 수 있겠죠. 꼬레비니까 그냥 전입 세대 확인서 통해 가지고 몇 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해 가나요? 이게 할도리가 너무 늘어나는 거야. 복비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은 수험생이니까 하여튼 개정됐다라는 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할게요. 로마 숫자 1에 자, 형광펜 있으면 찍어 주세요. 기본 확인 사항 형광펜. 자, 무조건입니다. 100%라고 제가 아주 힘주어 강조합니다. 칠했습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오더라도 기억해 주세요. 1번의 대상물의 표시 그냥 보세요. 2번의 권리관계, 3번의 토지용 공법상 이용자항 거래규제, 자 4번에 뭐예요? 임대차 확인사항. 자 그 다음에 올게 다시 5번의 입지조건, 6번의 관리, 7번의 비선호, 8번의 예정금액, 9번의 취득조세. 자 요번에 로마 숫자 2 세부 확인사항 형광펜 칠하세요. 자 부탁드려 항상 제목부터 공부하세요. 자 세부 확인사항은 번호가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로마 숫자 3는 중개보수 형광펜 칠하세요.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몇 파트로 구성이 돼요? 3파트로. 첫 번째가 기본 확인사항. 빨리 제목 외워요. 두 번째가 세부 확인사항. 세 번째가 중개보수. 이거부터 하는 거야. 기초 때. 근데 중개보수는요. 여러분 알겠지만 내용을 보게 되면 번호 15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학원에 1년 다녀서 하나 못 외우는 선배들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시큰둥해요. 어떻게 문제를 낸지 가르쳐 드릴까요? 자, 다시 보시면 세부 확인 사항은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이면 번호로 따지면 5개예요, 아니에요? 얘기해 봐요. 5개죠? 우리 시험이 몇 지선다예요? 5지선다니까 요 5개 중에 한 놈을 빼고 기본 확인사항을 갖다 껴넣어. 그리고서 기본 확인사항 찾아봐.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거 찾아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요. 이제 시험을 위한 공부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3월 달부터 열심히 이제 암기를 시작할 때는 실내죠. 실내예요, 외예요? 실내죠, 실내. 실내라고 앞에 글자만 닦게요. 실내에 우리 봄철에 벽면 바꿀 수 있어요, 안 바꿔요? 바꿀 수 거기다 도배하잖아요. 도배하게 되면 그 현장의 환경이 화사해지면서 바뀌지 않을까요? 이해 가요? 그래서 이제 전부 리모델링한 게 아니라 일부분만, 뭐만, 벽지만. 그러면 실내에 벽면에다 벽지만 발라봐. 현장의 환경이 바뀌어. 이러면서 열심히 1년 동안 외우면서 여기 없는 것들은 기본 확인상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선배들이 오늘도 이제 노량진에 잠시 후에 가겠지만 1년, 2년 막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도 다들 여러분하고 똑같이 딱 보면 정상인이에요. 근데 공부를 못할 뿐이거든요. 그러면 왜 시험을 떨어지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자, 이 칠판 보세요. 실무 아무리 잘해도 자격증 따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해 볼게요.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한번 읽어줘 봐요. 수도전기 가스지. 자, 안 보이면 자, 칠판. 자, 그분들이 정상인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수도전기 가스 알죠? 수도전기 가스는 우리가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필요한 거죠? 그럼 시험 못 붙어요. 세부적으로 필요한 애들이에요. 이걸 깨닫는데 2년, 3년이 걸려요. 당연하지. 그들이 그걸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통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요, 못 붙어요. 자,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 제가 주차장 동그라미 칠게요. 주차장 동그라미 쳤죠? 주차장은 번호 5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지 조건에. 질문. 주차장은 우리가 삶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에요,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하니까 차는 다 있어야 되죠. 차 없으면 안 되죠. 자,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지금 앞으로 가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수도, 전기, 가스가 기본이에요? 주차장이 기본이에요? 수도는 기본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면 물이 나와야 돼, 차를 대야 돼? 물은 안 먹을 거야. 차는 돼야 돼. 이런 사람들만 15%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상식으로 접근하는 85%는 떨어지는 거야. 야, 이 미친놈아, 수도가 기본이지 놈아. 그럼 못 붙어요. 수도는 세부야 이놈아. 그럼 합격이. 주차장이 기본이지. 이 말도 안 되는 상식을 가져야 합격을 해요. 그래서 애워야 돼. 아무리 한 달에 4-5건을 계약을 강남 바닥에 있는 건물을 계약해도요, 자격증은 못 따요. 자, 그래서 대상물의 표시. 자, 두 번째 권리관계. 자, 3번에 토지이용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보이시나요? 자, 제안할 테니까 따라주세요. 자,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기 보면 도시군계획설, 지구단위계획,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써 있나요? 자, 저처럼 이렇게 체킹하십시오. 자, 116페이지 보시고. 자, 따라주세요. 저처럼.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제가 제안할 테니까 잘 봐요. 옆에나 밑으로 아무데나 화살표 뽑으세요. 자, 임사장이 이거 작성하는 것 좀 봐봐요.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뭐 관청에다 물어보던 뭐 하던 하여튼 알아서 네가 확인해서 기재하래요. 확인 기재. 적었습니까? 네. 자, 또 제안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것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여요? 자, 요거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시군조례라고 적어주세요. 시군조례라고 적어주세요. 적었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색깔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색깔펜을 바꿔서 제가 요 펜으로 바꿔볼게요. 자, 눈에 확 띄게. 자, 요거. 자, 눈에 확 띄죠? 자, 요거. 자, 요거. 뭐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책이니까. 자, 뭔지 아실 겁니다. 지금 제가 빗금친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과 관련된 부분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렇게 써 놓으십시오. 오늘 제가 토지용계획에서 얘기 많이 했고요. 혹시 나 이거 보고 싶어 그러면 네이버 가서 찾아보세요. 그럼 블로그나 이런 데 토지용계획 확인서 다 떠요. 그럼 그런데 용도지역지구 다 써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쓰시고 시험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썼어요? 자,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저를 보시지요. 자, 시험을 위한 공부입니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 제 별지 서식인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이다. 맞는 거 틀린 거 찾아라 나왔습니다. 보고 얘기하십시오. 도시군 계획서 지구단위 계획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 맞죠? 제 손 보세요. 맞아요? 도시군 계획서 지구단위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은 토지용 계획 확인서로 기재하죠? 라고 문제가 나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걸 못 내게 하면 이제 자격증은 못 타요. 야! 개공이 확인이잖아요. 장난치고 있어. 그러면 합격자 모임에 오는 거예요. 내년 요맘때. 자,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상한 보여요? 보십시오. 제 손을.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토지용계획 확인서로 기재하죠?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다 기출문제 답들이에요. 야! 시군조례 아니야?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시도조례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시군조례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를 이렇게 제가 강의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자, 한번 갖고 계시는 교재를 한번 잠깐 봐주세요. 여기 글씨가 너무 작아갖고 안 보이더라고요. 갖고 있는 교재 120페이지 한번 잠깐 봐주실래요? 자, 갖고 있는 교재 120페이지 찾으셨어요? 네, 거기 120페이지에 잘 보면 거기에 번호 5번이 있을 겁니다. 있어요, 밑에 쪽에. 찾았어요? 자, 저는 여기 그냥 화면이 너무 글씨가 작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토지 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중에서 거기 써 있잖아요. 따옴표에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어떻게 적어라? 시군조례. 제가 좀 전에 시도조례라고 일부러 농담한 거야. 기억나시라고. 그 다음 도시군계획서 지구단위 계획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은 어떻게 적어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해서 적는다라고 써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 내용 써 있죠? 그 밖에 나머지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적어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적어라. 그렇게 써 있죠? 찾았나요? 네, 자, 저 좀 보십시오. 자, 칠판. 이게 그 앞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막 점수가 안 나와서 막 짜증도 나고 힘도 빠지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좋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제가 이걸 좋게 생각할 수 있게 한번 유도해 볼게요. 자, 저 좀 잠깐 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오늘 이렇게 촬영도 하고 있고 하나씩 설명하면서 제가 시군조례 토지용계획 확인서 개공이 확인해서 기재를 여기다 필기를 했잖아요. 할 때 제가 에듀윌 책 보고 벅벅벅벅벅거리면서 강의한 것 같아요. 머릿속에 다 있어서 휘어잡고 여러분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지금 오늘 아침에 힘들게 추운데 오셨고 에듀윌 학원비 내셨잖아요. 어때요? 돈이 아까워요? 이 정도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죠. 돈 안 아깝죠. 거기에 맞게 전 최선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강남의 아파트를 만약에 57억짜리를 계약한다 그러면 0.5%만 해도요. 수수료가 얼마인 줄 알아요? 5, 25, 2,500에다 2,800이에요. 0.5%만 해도 0.4만 해도 수수료가 2천만 원이 넘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2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주는 고객 앞에서 여러분들은 임선정처럼 멋있게 딱 고객 앉혀놓고 써주실 거예요. 노란색 책을 펴요. 아니냐 물어보는 거야. 수수료가 2천이고 양쪽 받으면 거의 5천만 원에 육박하거든. 수수료 5천만 원을 받으면서 잠깐만요 하더니 막 기본소를 펴. 기초소를 피고 달달달달달 거리고 써. 그럼 고객이 지금 52억짜리 57억짜리 주택을 사는 고객은 어떤 마음이 들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인다운 포스가 느껴져요. 대답을 빨리 해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노란색 책을 피고 달달달달달달 거리고 쓰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고. 근데 수수료 2,500이래. 복비만 계산할 줄 알아. 전문성이 느껴져?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전문성이 느껴지겠어요? 고객 앞에서. 머릿속에 멋있게 딱 넣어서 딱 써줘야 복빈 2,500입니다. 이 동네 다 그래요. 뭐 그 정도 가지고 달달. 그럴 거면 강남에 집 사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달달달달달 거리고. 아니 그 왜 피세요? 그러지. 제가요 암기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바닥에서 이 강남에 날고기는 중개업자들 사이에서 본인이 버텨서 중개업을 해나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자격증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애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데요. 거꾸로 여러분이 거부감 가졌을 때 제가 이거 교재 보면서 예를 들어 봐봐. 수업을 하는데 이거 딱 읽으면서 요게요. 요거고요. 얘가 이러고 수업하면요. 여러분 학원 오기 싫어져. 야, 내가 저 사람 수업 들으려고 아침에 이렇게 와야 되나? 야, 내가 못 듣겠다. 진짜 돈이 아깝다 내가. 이런 마음 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저처럼 서비스를 지금은 돈을 내고 받지만 여러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전문인다운 포스가 느껴져야 돼. 자, 그렇다면 질문할게요. 용도 지역지구는 어떻게 적어요? 응? 네, 용도 지역지구는 토지용계 확인서로 적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지금 여러분은 돈 내고 왔으니까 내가 강의 잘하나 확인하고 있지. 나중에 내가 2,500 줄 땐 내가 여러분을 확인해. 이 사람이 과연 2,500만 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중개업자인가. 그러면 처음에 계약이 하겠지만 동네 소문나서 조만간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잖아요. 고객한테 멋있게 보여주는 느낌으로 1년 동안 내가 이걸 작업한다고 생각하면 애우는 게 고통스러운 작업은 아니에요. 전문인다운 모습을 갖추기 위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을 갖췄는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야. 질문. 도시군 계획서 지고 다니기에 그 밖에 도시군 관리 계획은 어떻게 적는다? 개공의 하기.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 나머지 용도 지역지구부터 토지거래 허가부터 그 밖의 내용 등 싹 다 뭐로 적는다? 토지용계약에서 딱 적어야 어우 중개업자님 되게 잘하시는구나. 제 아는 사람도 또 소개시켜. 그래야 이게 이 바닥에서 살아남는 거야. 10월 26일 날 내년 토요일에 며칠인지 모르지만 증명해 보이십시오. 생각이 안 나면 날 때까지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운다는 거에 자꾸 거부감 갖지 말고 전문인 나온 포스 때문에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알겠어요. 자, 그리고 자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임대차 확인 사항 있죠? 요거 빨간 걸로 별표 10개. 이거 이제 진짜 이거 신설. 이거 올해 이제 36회 때 나올 거예요. 자, 절 믿고 하십시오. 자, 100%입니다. 믿고 하세요. 내가 하나씩 설명 다 해줄게요. 자, 무조건입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좀 전에 제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죠? 아까 후순위보다 우선하니까 선순위가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적어야지. 그럼 나머지 세입자들이 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중개업자분이 동사무소에다 전화하면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주니까 임대인이 자료 제출해주거나 임대인이 동의해줬는지를 여기다 체킹해서 설명해주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국세지방세 체납한 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지. 그것 때문에 세입자 들어가자마자 공매 넘어가 버리면 돈 다 못 받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세무서에다 전화한다고 일개 중개업자한테 개인정보를 연락해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자 임대인이 자료를 갖고 오든지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든지 해야 뭐로 가서 확인할 거 아니에요. 이해 가요? 중요하다니까 이게 실무적으로. 그리고 전입세에도 확인서 아까 몇 명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 확인서를 해서 이 집세 12가구가 있고 당신이 꼬레비 세입자라고 얘기해줘야 된다니까요. 자, 여기서 오늘 제가 기초 강의 때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우리 기초서에 있는 내용을 갖고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전자칠판으로 가기에는 너무 많은 버튼을 눌러야 돼서 제가 교재 한 번만 갔다 올게요. 자, 갖고 계시는 교재 135페이지 잠깐만 펴주세요. 자, 갖고 있는 교재 135페이지 맨 위에 표가 하나 있나 확인해 주세요. 자, 우리 강남은 서울이죠? 135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표입니다.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의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자, 거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보호받을 범위와 그 보호받는 금액의 범위가 적혀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얼마냐면 1억 6,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얼마를 최우선 변제해줘요? 5,500만 원을 선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줘요. 요 다음 주에 오면 제가 강의 나갈 거니까 오늘은 그 정도 느낌만 알고 계세요. 따라서 누구보다 먼저 준다고요? 선순위보다. 얼마를? 5,500을. 얼마가 안 넘을 때? 1억 6,500이 안 넘을 때. 요 강남 바닥이 1억 6,500 다 넘잖아. 그럼 강남에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 테니까요. 자, 지금부터 잠깐만 저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집중. 자, 전 실무 10년 해봤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 이거 실무에 나가 있는 중개업자들 열에 9명이 진짜 실무 잘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거야. 자, 집중. 자,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제 제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내려가면 또 여행사 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 많아가지고 가끔 가다 가면 이렇게 많이 만나요. 또 제주시에서 진짜 잘 나가는 제 제자분은 레지던스만 전문을 하거든요. 와, 난 갈 때마다 깜짝 놀래. 아니 계약을 하루에 한두 건씩 매일 해. 와, 난 계약을 하루에 한두 건씩 매일 하는 걸 또 처음 봤어. 예. 제주 연동이 있거든요. 그쪽에 거기서 레지던스 이렇게 있는데 와 진짜 엄청나게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 가면 매번 거기 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자 그분 말고 이제 다른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네 저기 최우선 변제 좀 물어볼게요. 아 예 물어보세요. 이제 저거 친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데 그분이 질문한 게 뭐냐면 A가 갖고 있는 주택의 자 순위를 분석을 해보니까 1순위가 하나은행 근저당이에요. 근데 근저당 설정 날이 2012년도 5월 19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B가 세입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전세입자예요? 아니에요? 전세입자 맞죠? 주택이니까요. 그래서 여기 전세입자로 B가 들어갔는데 2024년도 5월 19일 날 들어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세입자가 2024년도 5월 19일 날 들어갔다는 얘기는 제가 금액은 서울로 하겠습니다. 질문이 제주도에서 온 거니까 그냥 이해만 하시고 서울 기준으로 강의한다면 서울은 얼마에 얼마? 1억 6,500만 원일 때는 얼마? 5,500만 원을 무슨 변제? 최우선 변제하고 요거는 선순위보다 우선해서 보호해 주는 거를 다음 주에 오면 특별법을 강의할 거예요, 제가. 그러면 선순위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세입자가 하나은행 근저당보다도 먼저 배당을 받는 거야. 이게 일반법적인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말도 안 되냐면 근저당은 물권, 채권. 물권이지, 담보 물권이니까. 전세는 물권, 채권. 자, 그러면 민법 시간에 이 정도는 배웠잖아. 물권하고 채권이 경합하면 누가 이겨요? 물권이 이기는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권 법정지 물권끼리는 선회에 의하면 물권 채권은 물권이 이긴다가 이 민법의 가장 베이스 아니에요? 근데 얘는 채권이지. 채권 맞잖아요. 채권이 물권보다 어떻게 받아? 먼저 받는다고. 얼마만? 5,500을 먼저 받는다는 것은 일반법적인 시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게 특별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음 주에 강의할게요.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분이 질문 온 게 뭐냐면 하나은행 근저당이 얼마? 2000 몇 년도? 12년도고 세입자가 들어온 연도는 2024년도면 2012년도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판단할 것인가? 2024년도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을 판단하실 거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2012년도 당시엔 제가 대충 짓거릴게요. 8천만 원 이하의 채권적 전세가 2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제가 임의로 설정할게요. 못 외우니까. 그런데 지금 2024년은 얼마? 1억 6,500은 얼마? 5,500까지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 있는 전세입자 보증금이 만약에 1억이라고 제가 가정할게요. 1억이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까지가 소액임차인? 8천만 원이면 1억이면 8천 넘어요, 안 넘어요? 넘으니까 최우선 변제 못 받는 거지. 그러나 본인이 들어왔던 시점이 2024년도 기준이라면 1억 6,500이 안 넘으면 5,500이니까 1억이면 1억 6,500 넘어요, 안 넘어요? 안 넘지. 그럼 얼마를 먼저 받아? 5,500을 먼저 받는 거야.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세입자는 2012년도가 기준이 되면 5,500을 못 받는 거고 2024년도가 기준이 되면 5,500을 받잖아. 그럼 기준점이 누가 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자 저한테 실무를 이분도 벌써 한 7, 8년을 했는데도 교수님 이거 세입자가 기준으로 하는 거 맞죠? 왔길래 아니라고. 전화통으로 지금 제주도에다가 한참 설명해 줬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 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 보시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요번에 확인 설명서에다 뭐라고 명시나 봐봐요. 최우선 변제금은 근저당권 등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여기 확인 설명서에 명시를 해놨어. 하도 시중에 있는 중개업자들이 자꾸 이거를 갖다가 2014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 2024년 기준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다면 여기 봐봐요. 자 선순위 담보물권 설정일이 언제예요? 2012년이지. 그 2012년은 얼마까지가?
8천만 원까지인데 이 사람 지금 들어온 전세 보증금이 1억이면 8천 넘어요 안 넘어요? 넘지. 이 사람은 소액임 차인이 아니에요. 아닌데 시중에 있는 중개업자 열의 9명이 세입자님 네 아유 1억이면 걱정 마세요. 저 에듀윌학원 다닐 때 배웠는데요. 5,500원 먼저 받아요. 이렇게 확인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열의 9명이야. 그래서 등기부를 띄어서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짜만 갖고서 최우선 변제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을구를 봐가지고 선순위 담보물건 설정일이 언제인지를 꼭 봐야 돼요. 이거를 지금 실무하는 사람들도 전화가 온다니까요 저한테. 그래서 요번에 확인 설명서에는 아예 명시를 해버렸어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내년 여러분 시험에 나와야 돼.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나 작년에 전세계약서 썼으니까 5,500원 받나 보다. 아니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2012년도에 집을 샀을 수 있죠. 집주인이. 이해돼요? 그래갖고 융자 얻어서 샀어요 안 샀어요? 사고서 여기 있는 세입자가 물갈이 해서 5번째 세입자일 수도 있잖아. 이해돼요? 그러면서 여기 융자 받은 거 이자 내고 이자 내면서 지금 갖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집값 뜰 때까지 기다리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서 갖고 있을 수 있잖아.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이거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세입자는 소액임 차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해당한다고 설명했다가는 사무실은 어떻게 돼요? 오늘 몇 번 폭파된 거야 지금? 이거 다 뒷감당할 수 있겠어요? 지금 돈 물어주다가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전문인이 된 사람들만 내년에 뽑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민간 임대 사업자 5%밖에 못 올리고요. 계약갱신 요구권. 이거 다음 주에 강의하겠지만 2년에다가 1회 안에서 2년간 더 연장이 되고요. 계약갱신 요건 행사하면 5%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자, 여러분이 증인 쓰세요. 자, 임 사장 저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증인 서봐요. 예? 아니 왜 안 했다고 오리발을 내밀라 그래. 자, 했어요 안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 들었다 그러면 저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지금 녹화하고 있잖아. 와보시라고. 동영상 까잖아. 나오잖아. 근데 여러분은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객님 지금 촬영 시작해요. 자, 이제 테이프 돌아가요. 이제 설명 들어가요. 고객 앉혀놓고 녹화할 거야? 안 되잖아요. 근데 미칠 일이 생겨. 6개월 있다 전화 와가지고 들은 적이 없대. 나도 그럴 때 많거든. 가리킨 게 하나도 안 나온대.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오냐? 하나가 안 나오지. 웃지를 않아 진짜. 하나도 안 나올 수 있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강의하는데 하나가 안 나오지? 하나도 안 나오진 않아. 이해 가죠? 환장한다니까. 근데 그런 고객들을 만나게 돼. 그러고서 온갖 거 시비 걸어갖고 복비 못 준다. 내가 당신 냅둘 줄 아냐. 온갖 시비 다 거는 진상 블랙 커스터머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때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니까 국가에서는 중개업자님들 당신들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 임차인의 여기 봐요. 이름 도장 받아요 안 받아요? 서명 또는 날임 도장 받으라고. 그럼 여기다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이름 쓰고. 찍었죠? 그러면 여기 증거가 있잖아. 나중에 안 들었다 그러면 이거 딱 도장 들고 이름 필적 조회해가지고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럼 판사가 판단하겠지. 이거 진짜 용군 갔다 오는 거예요. 난 분명히 설명했는데 임차인이 안 들었다 그런다니까. 증거 있냐고. 그 증거가 어딨냐? 6개월 지나고 나서. 그리고 개공이도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면 여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데 자 요거 조심하세요. 서명 여기 개공이요. 또는 날인이요. 민날인이요. 또는 자 그대로 가만 계세요. 자 근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자 개공인은 전문인 비전문인 전문인이죠. 여기에 서명 뭐 민날인이지. 아까는 뭐였어? 또는 날인이었잖아. 그 다음 소공이 얘기해 주세요. 서공이 전문인 비전문인. 전문인이죠. 자격증 땄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서명 민날인이죠.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어야죠. 그 다음에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은 전문인 비전문인. 비전문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름이나 도장이나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민날인을 쓰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다시 앞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서는 민날인이에요 또는 날인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서명 날인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 요거 이제 내년에 나올 거예요. 36회 때. 하여튼 여기만 지금 제가 거의 몇십 분을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여기는 바치야. 이게 나와야 돼 이제 개정 법률로. 그래서 작년 책 봐도 돼요라고 요새 자꾸 글이 뜨거든요. 근데 저는 보라고 말 못하겠어요. 이게 나오는데 어떻게 작년 책을 봐. 뭐 복사를 해서 보든 알아서는 하시고 하여튼 개정 법률은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작년 책에는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기초서에. 자 그리고 이제 입지 조건들.
자, 그리고 자, 관리에 관해서 요 관리비라는 거 써 있는 거 보이죠? 요거 신설인데 여기 재수생들 있죠? 이거 35회 때 요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뭐 거짓말 못 하니까요. 자, 비선호 시설, 예정 금액 취득 조세. 자, 그리고 이제 세부 사항으로서 공시되지 않은 물건에 관한 사항, 내부 시설. 그다음에 벽면, 바닥면, 도배, 환경 조건의 현장 안내인데 요 14번의 현장 안내 요것도 신설이라고 써 놓으세요. 여기도 현관펜은 칠해져 있을 거예요. 현장 안내자. 특히 여러분도 알겠지만 중개보조원은요. 이걸 딱 체킹하는 순간 본인이 중개보조원 임선정입니다 라고 본인이 고지해야 돼, 안 해도 돼? 여기 있잖아. 신분 고지 여부도 써 있잖아. 여기 보조원들은. 그래서 본인은 반드시 보조원 임선정입니다. 롯데캐슬 708호 맞으시죠? 네, 가시죠.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할 때 반드시 본인이 고지했나 안 했나 해야 되고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페널티 받아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래서 봐, 보조원임을 반드시 고지하라고 써놓은 거 좀 봐요. 여기. 이런 게 다 개정법률이라고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 적으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서명 날인 얘기했던 거 그대로 적으면 돼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했던 게 근거가 막 입만 나는 대로 떠든 게 아니라 여기에 작성 방법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씩 풀어가지고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도서실에 스터디 카페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우리 챕터 3장부터 들어가겠습니다.